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주식 투자 열풍에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 규모가 늘면서 가계대출도 덩달아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전체 금융권에서 9조 원 이상, 은행에서만 7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2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생활권의 2만 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주민 반발로 미뤄졌던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 2지구의 지구 지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절세 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가운데 전월세난에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공시가격 상승 여파가 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죠. 결국 앞으로 이 보유세 부담이 또 부동산 시장의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오늘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방금 전에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이 이제 승리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제는 기분 좋게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분 쭉 이어가실 수 있도록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M도시연구소 송성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즐거운 주말입니다. 활기찬 주말 보내시고요. 또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전화 주시면 제가 또 확실하게 또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 또 알찬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주말 보내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고민은 저희와 함께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자, 오늘도 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문자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294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재건축 추진 중인 송파구 풍납 극동아파트 29평형을 매수하면 추가 분담금 4억 6천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34평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 매매가가 17억 5천이 되는데 이 가격에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조금은 부담되시는 모양인데 어떨까요, 대표님? 네, 매매가하고 뭐 또 추가 분담금 재건축에서는 항상 그 고려해봐야 될 사항들인데 여기 뭐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담도 많이 드렸었고 또 저희 회사하고도 가까운 위치라 또 제가 또 나름대로 잘 아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위치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있는데 뭐 일단 송파구긴 하지만 잠실권역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8호선 강동구청역하고 인접한 풍납동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17억 5천이라고 그랬나요? 17억 5천에 29평을 매수해서 지금 추가 분담금이 4억 6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물론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아직은 예정이고요. 뭐 여기가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근데 뭐 지금 속도는 굉장히 빨리 나는데 참 좀 특별한 지역이라 좀 많이 이렇게 알아보긴 했던 지역인데 여기가 원래는 저 용적률도 굉장히 높죠. 뭐 한 250%에 거의 다 되는 이런 어떤 사업지라 사실은 재건축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특별한 케이스를 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지금 재건축이 진행돼서 이런
지금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정비 계획을 좀 볼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다 그러면 계략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향후에 현재 계산으로 한 22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22억인데 주변은 얼마 가냐? 그 주변에는 뭐 여기 파크리오 아파트가 있고요. 일단 뭐 건너편 쪽에 올림픽공원 아이파크가 위치하고 있죠. 뭐 비슷하다고 좀 봐야 되겠는데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워낙 대단지고 연차는 좀 됐지만 그래도 막 한 30억대 국평 기준으로 지금 30억대를 가고 있고 지금 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뭐 한 7, 8억 정도는 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실거래가 최근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단순 비교해서 우리가 안전한 어느 정도 마진은 지금 현재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2억 정도 추가 분담금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사업성 면에서는 뭐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썩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해서 지금 29평 아파트 여기가 29평하고 소형 아파트가 좀 있는 지역인데 29평 매수해서 재건축을 들어간다 그러면 정비 계획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추가 분담금 내면 34평 이런 평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소형 단지가 재건축을 하면요. 평형 구성이 조금 세대수를 많이 빼야 돼서 소형 평수가 많아요. 그래서 정비 계획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30평대가 몇 세대 이런 어떤 계획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29평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분이 33평 들어가긴 좀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뭐 일반 분양도 한 90세대 나오고 전체가 한 500세대 뭐 좀 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총 세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29평을 사더라도 추가 분담금을 낸다 이런 거보다는 정비 계획을 좀 보시고 거기에서 만약에 세대수가 적다 그러면 저층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피해 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팁으로 드리고 일단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좀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수적인 접근이라면 그래도 매수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언제든 더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금호동 금호역 인근에 네. 재개발 23구역 푸른 빌라를 좀 매수하려고 고민 중인데 네. 이거 괜찮을지 대표님한테 상담받고 싶어서요. 네, 투자 금액은 좀 어느 정도 보셨어요? 한 10억 정도요? 10억이요. 네. 10억의 여유자금 투자금으로 성동구죠. 금호 23구역에 그러니까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룸 다세대 주택을 지금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지 금액이 좀 큰데 한번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예, 반갑습니다. 23구역을 금호 이 동네 거주하세요? 지금은 아닌데요. 예전에 금호동에 잠깐 살았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쪽을 그래도 좀 아셔서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네, 23 예. 맞아요. 근데 10억이라 그랬어요. 지금 뭐 매물 어떤 걸 보셨나요? 네, 그 매물 본 거는 그 다세대룸 그거 네. 23구역에 있는 거 예, 하나 예. 봤어요. 네. 지금 근데 뭐 다세대인데 지금 한 몇 평 정도 돼요? 전용 15평이요. 전용 15평 한 투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 네, 맞아요. 여기 전세 끼고 그러면은 실제 투자는 여기 전세가 높지는 않는데 한 7, 8억 정도 될 것 같아. 네, 맞아요. 실투는 7, 8억 정도 맞아요. 전세가 한 2억 정도. 8억 정도 투자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23구역 이게 참 그 좋은 데라고 제가 많이도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던 데인데 뭐 여기 좀 그 이벤트가 좀 있죠. 그런데 여기가 공공재개발로 막 진행하다가 최근에 무산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상담 와서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다시 이제 추진하고 있죠. 신통기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워낙 입지가 좋은데요. 이 금호역 최고역세권에 또 건너편에 뭐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도 있고.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좀 또 평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 사업에도 좋고 거주하기도 굉장히 좀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데다. 다만 지금 그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공공재개발이 해제되고 이제 다시 추진하는 거잖아요. 신통기획으로 뭐 또 뭐 민간도시 목합개발로 또 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네. 하는데 뭐 어쨌든 주민들 참여 의지가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뭐 이게 괜찮은데 어쨌든
사업 단계는 초기죠. 극초기. 그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요 정도 금액이면은 좀 저렴하진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입지, 이 주변에 뭐 저희 금담시장 이런데 이쪽 위쪽에 21구역 같은 데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나요? 아, 네, 알고 있어요. 거기 위쪽으로 근데 좀 금액이 올라가세요. 조금 비싸서 음. 23구역을 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사업 추진 단계가 좀 많이 나갔잖아요. 그죠? 네, 거기 롯데건설이 또 시공사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시공사 선정이 됐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건축 심의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다음에 네네. 바로 사업 시행인가로 들어가요. 그러다 아,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속도가 좀 많이 빨리 나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다만 23구역에 비하면 윗지는 좀 떨어지죠. 역세권에서 좀 멀어지고 하는데 얘는 네. 속도가 빠른데 여기 같은 경우에 가격이 아세요? 이쪽도? 네, 가격 알아요. 가격이 좀 비싸죠. 이 비싼 네. 걸로 한다면 제가 볼 때 한 15억대 이상 될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뭐 한 13억 정도 이렇게 될 거로 보이는데 네. 점점점 가격이 높죠. 근데 전반적으로 옥수 금호 쪽에 이렇게 좋은 입지들이 신축이 비싸요. 비싼데 제 생각에는 요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인근 지역인데 초기 단계 재개발을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극초기 단계에서 1차 점핑이 좀 된 가격으로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이란 금액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추정 감정을 해보면 한 2, 3억 뭐 3, 4억 정도 이 정도밖에 감정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 프리미엄으로 본다면 한 6, 7억 정도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되세요? 네. 네네. 물론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초기 치고는 일자 가격이 좀 점핑돼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물론 여기가 진행이 빨리 더 되면은 가치는 충분히 있긴 하지만 그래서 투자 목적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실거주 하려고 그러세요? 투자 목적이. 투자 목적이 더 커요? 네. 근데 자금이 꽤 많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네. 아니 지금 주식 쪽으로 이제 투자해뒀던 거를 이제 네, 부동산으로 전환하려고. 주식에서 네. 수익을 많이 내셨나 보구나.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저 투자 금액이 더 맥스예요? 아니면 더 있어요? 투자 금액은 그게 최대치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이 23구역이 지금 너무 초기 단계라 좀 안정적인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21구역이 지금 잘 가고 있으니 이쪽으로 가는 것도 네. 지금 금액 차이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사업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은 이 정도 금액이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재개발 투자는요. 아주 극초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가격 피가 붙은 지역이 아닌 서울의 중심권 지역에는 뭐 초기로 지금 투자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뭐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뭐 구역 지정 이런 단계에 가면 붙는 프리미엄이 몇 억은 되거든요.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뭐 광진구 쪽도 이렇게 좀 있고요. 아직도 구이동 뭐 이런 네. 지역들. 능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초기 단계 투자할 수가 있고 강남권 지역도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잠실권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지금 초기 단계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이 한 3억대 정도밖에 안 해요. 3억도 안 가고 2억대 중후반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3구역도 좋지만 이런 좀 눈을 좀 크게 벌려서 지금 초기 구역에 중요한 지역들이 초기 단계에 아직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3구역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조금 수익률을 내기는 좀 그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안 나요. 다만 이런 중심 지역들은 어차피 갈 지역들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서 네. 대상지나 구역 지역이 되면 바로 뭐 3억대 투자금 3억대가 수익이 뭐 2, 3억씩 이렇게 나는 경우는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를 좀 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세미나 때 오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하시거나 또 개별적으로 시간이 안 되시면은 개별 상담에 오셔서 한번 재개발 투자 한번 상담을 좀 진지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마무리 드릴게요. 21구역을 돈이 돼서 준비가 되면 그쪽으로 가시고 아니면은 이런 초기 단계의 중심권역 조금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알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금액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다면 바로 멀지 않은 21구역으로 투자처를 좀 변경하는 것, 그게 아니라면 아직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않은 초기 재개발 단지를 선정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더 일러드렸으니까 고민해보시고 언제든지 저희에게 나가고 있는 분으로 연락 주세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또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6월 16일 화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과 또 다양한 재개발 투자 이야기, 그 안에서 특히나 좀 입지는 좋은데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강남권에서 이 재개발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대면 상담도 1:1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강남권 재개발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세미나 진행합니다. 요즘에 강남권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제가 특별히 강남권의 주요 지역들 어떤 데를 좀 들어가 봐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찾아봐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비 사업의 또 흐름도 조금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흐름도 좀 맥을 좀 잡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못 하고 여기저기 방황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번에 어떤 지역을 꼭 들어가야 되는지 물건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셔서 좋은 시간 만들어 오시고 상담하시면 좋고, 또 만약에 세미나에 시간이 안 맞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1:1 상담을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재개발에 관해서 상담을 특별히 해드리고 있고요. 또 물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은 그것도 좀 도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도 유튜브 보시고 세미나 신청하신 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6월 16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 주말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계속 열어두고 있거든요. 참여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그 시간이 안 된다 하신다면 또 1:1 대면 상담도 신청하시면 또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1:1로 더 자세한 고민 상담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세미나에 가셔도 이 강남권 재개발 그 지역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을 텐데, 또 세미나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지역 중에서 투자해야 할 지역, 투자해볼 만한 지역을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보고자 하거든요. 바로 전해주시죠. 네, 유망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또 유명한 재개발 지역들 어떤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강남권이라든가 뭐 이런 강남 인근 지역들에 대한 재개발 사업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완화 정책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래서 대상지 선정도 많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좀 주춤했던 지역들이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배려와 주민들의 어떤 움직임이 좀 빨라짐과 더불어서 좀 안 보였던 지역들, 특히 강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재개발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역을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강남구 개포사동입니다. 강남구 지역을 한번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 움직임 자체가 지금 보도자료인데요. 작년 8월입니다. 8월 달에 지금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발표가 있었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했는데 기존입니다. 기존에 서울에 이렇게 가능했던 지역이 있는데 두 군데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물론 창동까지 세 군데인데 핵심은 강남과 잠실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올 2월 27일입니다. 2월 27일 보도된 내용인데 SS 참여 모아타운 선정된 곳이죠. 7군데가 선정됐는데 거기서 2군데가 강남과 송파가 됐습니다. 강남구에는 84번지가 됐고 송파구에는 잠실동에 329번지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정비사업의 어떤 동의율이 많이 낮았던 지역들이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서울시 뭐 이런 쪽에서 어떤 대상지로 선정하는데 굉장히 좀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남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결국 강남구를 한번 보시게 되면 크게 한강변으로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 압구정과 청담권역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는 테헤란로 업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우리 주거벨트로서 도곡 대치 권역이 있죠. 도곡동과 대치동이 있고요. 그 양재천을 아래로 해서는 유명한 개포 권역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는 수서권역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거벨트, 강남권의 대표적인 주거벨트인데 오늘은 개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포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개포동 일대입니다. 양재천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도곡, 대치고요. 아래쪽으로는 개포 단지들입니다. 개포 단지는 개포 중앙아파트들이 80년대 조성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재건축을 통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 들어왔죠. 뭐 대표적으로 DH도 있고 포스티아 아이파크가 있고요. 개포자의 프레이던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고 있는데 입주가 끝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뭐 이쪽에 개포주공 5단지라든가 6, 7단지 통합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고요. 또 여기 경우현이라고 하죠. 경남아파트하고 우성 3차, 현대 1차가 연합 개발하고 있는 경우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아래쪽으로 현대 2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역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개포동이 한 2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거벨트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비싸겠죠. 지금 현재 뭐 30평대 개포 지역에 뭐 35억에서 한 40억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2, 3년 전에 비교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세 급등을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포권은 장점이 한강변은 아니지만 아래쪽에 양재천과 어떤 쾌적한 자연환경의 주거환경을 좀 따르면서 업무시설 굉장히 가깝죠. 강남하고. 또 양재천을 넘어가면 바로 대치동 학원가 이 지역 자체가 8학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육과 뭐 어떤 주거 인프라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물론 한강변에 있는 압구정만큼은 아니겠지만 지금 강남권에서도 굉장한 주거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가운데서 한 군데 외지원 지역이 한 군데 딱 나오는 거죠. 여기가 개포 4동입니다. 개포 4동이 단독주택, 점유,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과거에서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좀 여의치가 않았죠. 과거에 이렇게 추진했던 강남권의 모아타운이라든가 뭐 신통기획이라든가 뭐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이 조금 있었는데 진행하다가 안 된 곳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속도를 내서 사업을 전환하거나 또 어떤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변환해서 지금 추진하는 곳이 많은데 바로 개포사동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호재들입니다. 지금 개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개포 4동인데 옆에 양재 2동하고 더불어 가지고요. 굉장히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ICT 특정개발진흥기구로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 초에.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와 강남구의 보도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에 기존에 있는 R&D 센터도 많거든요. 삼성, LG, 뭐 고롱 이런 R&D 센터가 있고요. 또 이쪽 양재 지역은요 AI 특구입니다. 결과적으로 양재와 더불어서 개포사동 이런 지역들은 도심 업무 시설과 산업 시설 또 주거 시설이 밀집된 결합 방식의 나중에 명품 주거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 배경은 개포동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들이 받침이 돼서 같이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호재가 있죠. 위례과천선이거든요. 위례과천선은 보시게 되면 위례하고요. 과천으로 연결되는데 모양새가 Y자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강남권이에요. 강남서부터 연결이 되는데 물론 역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24년도에 KDI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공식화됐는데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아직 서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곧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역도 확정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개포, 양재 이런 지역들이 이 3개 지역의 핵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위례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과천, 경기권에서 굉장히 쌍두마차입니다. 그 위에 강남과 연결해주는 위례과천선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확정역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포 4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포이 사거리역, 구룡역이 지금 예정됐는데 확정은 아직 아니지만 거의 뭐 확실시 될 수 있는 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포 4동을 사람들 구역별로 한번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호재도 있고요. 이렇게 주변에 개발 압력도 높은 데가 이런 곳인데 노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층 저밀 주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1, 2, 3, 4구역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아픈 경험을 좀 갖고 있죠. 뭐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들은 강남뿐만이 아니라 강북도 3수 4수 하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은 결정적으로 언젠가는 꼭 간다. 갈 수밖에 없는 개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노후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1구역이 제일 먼저 지금 달리고 있는데 1구역이 최근 들어서 신통기획의 연번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1구역이 속도를 내고 있으니 2구역, 3구역, 4구역도 과거에 좀 아픔을 딛고 지금 다시 한번 재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2구역과 3구역 뭐 이런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할 확률이 높고요. 그 외에 플러스 알파적인 사업이 또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데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또 재건 마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운 점도 있는데 아무튼 이 지역도 여러 가지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결국 2, 3, 4구역도 1구역을 따라가는 좀 양태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개포 4동이 이제 노후도입니다. 이게 지금 개포 4동인데 여기가 1구역이고요.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고요. 전반적으로 빨갛죠. 노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통기획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30년 이상 노후도 60%를 충족해야 되는 도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후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강남 지역에 60%대가 넘는 30년 노후도 나온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높다고 보는데 아무튼 1구역은 신통기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이 2구역이 되고 이건 3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구역이 되는 건데 일단 예시로 3구역에 대한 걸 좀 보여드리면 노후도가 30년 기준으로 해서요. 67%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고요. 강남권 치고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모아타운 기준으로 했을 때는 74%가 나오고요. 20년 기준으로는 80%가 나옵니다. 20년 기준을 왜 말씀드리냐면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이렇게 높은 곳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2월 27일 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2구역, 3구역, 4구역은 모아타운 중심으로 갈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 왜 중요하냐면 개정된 법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라는 거는요. 소규모 주택의 정비 사업은 4가지가 있어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소규모 재건축이 있고 세 번째는 소규모 재개발이 있어요. 네 번째는 많이 아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가로주택 이런 사업들이 모여서 있는 게 모아타운을 만들고 그게 모아타운이 되는 거거든요. 모아주택, 모아타운. 그래서 주로 가로주택이 많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개정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6년 2월 25일, 27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좀 길긴 한데 어쨌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에 대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율이 80%에서 75%로 나눠졌고요. 가로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매입가를 굉장히 좀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상향이 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기부채널 기반시설을 좀 제공했을 때는 법적 상한 이용 중에서 120%까지 좀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고 통합심의 모든 절차 심의를 확대시켰어요.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한 2년 이상 빨리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추진위가 없고요. 관리처분 기간이 없습니다. 그 추진이 생략되고 사업 시행 인가 및 관리 처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게 장점인데 통합 심의까지 더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가로주택에 대한 사업 요건도 많이 달라졌고 또 한 가지는 많이 요즘은 신탁 방식의 정비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의 신탁 방식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 요건도 완화가 됐다. 기존에는 뭐 사업 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신탁을 했었는데 지금은 2분의 1 동의만 하면 신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 모아타운을 추진했던 것들이 이런 어떤 어려움에 묶여던 것이 바뀌면서 적용을 받으면 모아타운 추진이 굉장히 좀 쉬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가 포의사거리역입니다. 이 만약에 포의사거리역이 신설이 된다고 하면 위례과천선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곧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되면 2, 3, 4구역은 역세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도심 복합개발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모아타운도 하지만 병행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견져볼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 외에는 말씀드린 대로 민간도시 목각 개발이 역세권이 확정이 된다면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주목하는 이유 말씀드리면요. 뭐 다른 건 말씀드리기에 좀 뭐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구역 중심으로 해서 현재 주민 동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아파트 값들이 지금 많이 급등해 있죠. 국평이 35억, 40억을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주민들의 개발 의지를 좀 높여주고 있고 또 완화되고 지금 말씀드리고 개정된 이런 정비법들이 도입이 되면서 사업에 대한 어떤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주민 동의율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드리면 강남구에서 최고 입지잖아요. 개포동. 강남구 개포동에 내가 40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재개발 투자한다. 얼마나 매력적입니다. 단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지금 움직임은 굉장히 좀 빠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초기 선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고요. 지금 현재 이 지역에 2억 초에서 3억 초 정도의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강남에 2억 중후반 3억 뭐 이런 정도의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수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권 재개발 흐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세미나 시간에 오늘 못다한 얘기,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고요. 오시게 되면 정말 흐름에 대해서 이 개포 4동 이런 흐름 또 그 외에 다른 지역들 강남권의 여러 지역들을 한번 좀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 오셔서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6월 16일 화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투자해볼 만한 날짜 지역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더원부동산연구소 최혜정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 생애 내 집 마련, 내 집, 내 아파트, 비싼 아파트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의 땅, 예, 잠시 후에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아직은 내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해서 이 지역의 아파트를 당장 살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을 좀 투자해서 살고 싶은 곳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몇 군데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지역 중에 강동구로 먼저 가볼게요. 바로 전해주시죠, 대표님. 네, 강동구 고덕동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는 청정 지역이죠. 청정 지역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9호선이 2028년 개통 앞두고 있는 샘터공원 역세권으로 사업지로 해서 전체 세대수가 250m 안에 여기에서 250m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의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노후율도 높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 주목하시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재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은요. 지금 이 샘터공원역이 2028년 개통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전체가 250m 안에 다 들어오는 바로 여기 이 구역에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최근까지는 신속통합계획의 개발의 방향성 가져가다가 이제는 도심복합 개발로
개발로 해서 전환을 하게 되는 그런 출발의 시점. 그리고 연번동에서는 10월에서 11월 정도로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좀 더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선점하시면 좋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의 조합원은 신축 세대수 포함해서 한 800여 명 정도 보시면 되겠고 계획 세대수는 2,300여 세대가 되니까 조합원 대비해서 계획 세대수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서 주민 동의 받기도 좋은 현장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조감도, 예상 조감도인데 사진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입지 여건 말씀드릴게요. 이 강동구는 동남권에 해당이 되죠.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데 입지적으로 매우 우수한 입지 여건 가져가는 것이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덕 2-2 구역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 가치가 매우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한강 라인 주택 공급량 확대 발표가 있었죠. 집값 상승 견인하는 선호 지역, 수요가 많이 모이는 곳에 실용적인 정책이죠. 그곳에 공급을 한다는. 앞으로 6년간 19만 8천 호의 착공을 바로 여기에 이 한강변 주변으로 집중한다고 했는데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는데 그중에 많은 비율을 찾아가고 있죠. 바로 이러한 개발에 공급하려고 하는 그 섹터 안에 바로 고덕 2-2 구역도 위치를 하니까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5년 2월 7일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바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는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개발의 밑그림, 이제는 가져갈 수 있는 매수 타이밍, 개발에 대한 투자의 매수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덕 2-2 구역, 앞으로는 도심 복합 개발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가져가는 거 메리트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이러한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신속 통합기구로 이전에 진행했던 성격은 공공에서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의 성격이라고 보면은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은 주거 중심형으로 해서 민간주도 고밀 복합 개발의 성격을 가져가게 되죠. 사업의 시행 주체가 이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였다면 지금은 토지 등 소유자와 신탁사, 리츠 등으로 참여해서 시행 주체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업성도 좋고 개발도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 타게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의 핵심 목표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 무엇보다도 신속한 주택 공급 중심의 개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지 요건적인 면 말씀드리면 역세권에서 350m 이내 과반 이상이 포함되면 되는데 이 고덕 2-2 구역은 전체의 구역이 역에서 250m 안에 속하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로 해서 이러한 밑그림 가져갈 때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 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샘터 공원역에서 250m 안에 전체가 포함이 된다는 거. 이렇게 전체가 역세권 아파트로 해서 전체 세대수가 역세권 아파트로 해서 변화됐을 때는 정말 비싼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입지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이렇게 한강이 있고 고덕 비지밸리에 일자리 3만 8천 명이 있고 9호선 개통 앞두고 있죠. 급행역으로 또 계획을 하고 있고 바로 여기 한강이 주는 프리미엄과 일자리가 주는 프리미엄, 역세권이 주는 프리미엄, 또 녹지율도 상당히 높아서 이런 웰빙 주거 환경이 주는 프리미엄, 모든 프리미엄을 방영한 비싼 아파트로 지역의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의 호재에 있어서는 9호선 연장 앞서서 말씀드렸죠. 세종포천 고속도로 GTX D노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 교통망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강남 접근성의 개선됨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서 지역 활성화로 지역의 가치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기조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9호선에 대한 부분, 세종포천 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급행철도 GTX D노선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한강이 있고 고덕 비지밸리가 있는데
25개의 대기업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3만 8천 명의 일자리와 9조 원의 경제 창출을 보이는 바로 여기 앞에 도로에 9호선이 있는데 바로 전면에 고덕 2-2 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가치 매우 탁월한데요. 이 외에도 리버그린 웨이, 한강을 정비한다는 내용의 이러한 개발의 내용들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예, 그렇다면 현재 이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2010년부터 추진해 오다가 최근까지는 신속통합기구로의 개발의 방향성 가져가다가 이제는 도심 복합개발로 사업의 전환을 지금 그려가려고 하는 초기 시장입니다. 연본 동에서 10월에서 11월 준비 중에 있으니까 좀 미리 현장도 발품하시고 이쪽 좀 주목해서 이 지역에서 내 생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시세 말씀드릴게요. 원룸 시세는 5억 3천에서 5억 5천대고 투룸은 5억 8천에서 6억 5천대입니다. 전세로 투자 시 3억 초중반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매물들 현장에 있으니까 매물 중에서도 투룸 중에서도 또 13평, 14평짜리 투룸이 소형주택 혜택 볼 수 있는 6억대의 매물도 잘 발품 파시면 찾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매물들 겨냥해서 투자에 또 임하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장 발품 파시다가 매물 알아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에서 2-2 구역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거나 그 외에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춰서 어느 지역이 좋을지 또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싶으시다면 최혜정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대면 상담 안내 자세히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지역으로 떠나볼 텐데 두 번째 지역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송파구거든요. 바로 전해주세요, 대표님. 젊음의 도시 송파구죠. 개발의 중심축이 강남에서 삼성으로 옮겨가면서 그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집값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기조가 지금입니다. 무려 121만 명의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배후 주거지는 바로 송파구. 그 안에서도 송파구 삼전동 오늘 설명드리고 있고요.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에 구평 아파트 시세 먼저 말씀드리면 한강변을 따라서 잠실 엘스나 리센츠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가격대 30평대가 30억 중후반대를 가져가고 있고 올림픽공원 앞에 르엘 얼마 안 됐죠.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3평 9평이 48억대 이상을 또 가져가고 있고 이런 아파트 가격 가져가고 있는 여기에 이 석촌호수 를 사이에 두고 이 저층 주거지들이 지금 개발의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아타운이나 신통 이런 식의 개발들 그리고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런 구평 시세가 이 정도 가져가니까 바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최소 50억대 이상의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안에서도 가장 가치 높은 A급지는 바로 여기에 있겠죠. 바로 여기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는 바로 여기 인접한 곳. 이 안에서도 이 탄천 아래, 탄천 바로 위에 이 하단 또 상단으로 구분이 지어지는데 특히 상단은 이러한 생활 인프라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게는 5억에서 10억대의 가격 차이, 아파트 가격 시세 차이를 가져갈 수가 있어서 이 안에서도 지금 현재 공략한다고 한다면, 매물을 공략한다고 한다면은 이 상단 중심으로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가까운 블록 이쪽 지역으로 공략하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개발의 밭,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석촌호수가 있는 여기 바로 이 저층 주거지 개발의 밭. 이곳을 주목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이 가시화되지 않은 어떤 서울시의 어느 지역의 투룸을 보더라도 5억에서 6억대의 시세 가져가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았다면은 중심권을 공략하면 좋다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심권 여기 주목해 보시면 좋다라는 거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권역 생활권적인 면에 있어서 바로 여기 이 동남권 송파구
여기에 위치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주거 환경적인 면에서 예, 발전 방향성 보면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예, 밀어주는 정책 지금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용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예, 미래의 주거 수요를 방향한 주거의 양적 공급, 질적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예, 주거를 공급하고 복합 기능의 다중적 단지로 계획한다고 하고, 저층 주거 지역 내의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적 관리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러한 개발의 밑그림 보면은 서울시에는 예, 공급 부족으로 가격은 계속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그 공급 물량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층 주거지의 빌라를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형식의 방법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있는 지금 바로 이러한 지역의 빌라 투자는 예, 현명한 투자, 그리고 지금이 현재가 매수 타이밍인 점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여기에 노후도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예, 삼전동 상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예, 68%의 높은 노후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도심복합 개발이든 역세권 뭐 활성화 사업, 모아타운 이렇게 여러 개의 정비 사업을 적용하더라도 뭐 빠질 것이 없는 곳입니다. 무조건 필요한 거는 주민의 동의겠죠. 하지만 워낙 뭐 30평대 50억 이상의 아파트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사업성 좋으니까 예, 이 지역 공략하시면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입지 여건에 있어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는 인접반구 삼전동 이 안에 예,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 지역 말씀드리고 있고요. 맞은편에는 뭐 삼성동, 대치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치같이 매우 좋고 예, 저층 주거지 공략하면 좋으시고, 교통 여건 예, 말이 필요 없죠. 예, 이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예, 잘 아실 겁니다. 예, 주요 업무지구와 또 강남과는 또 함께하고 있죠. 예, 지하철 2호선, 8호선, 9호선 함께 있고, 무엇보다도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의 개발에 힘입어서 예, 중심지로서 변화해가는 그 배후 주거지는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개발의 호재 화려합니다. 잠실 마이스, 현대차 사옥, 탄천 보행교, 예,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예, 모든 개발의 이러한 화려한 개발들이 메모드급 개발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거, 그게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교육 특화단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 예, 송파구 삼전동 상단 여기인데 예, 여기에 강남권 3대 학원가가 도보권 이용 가능. 예, 이 파란 라인선이 예, 학원들이 지금 여기 줄비해 있죠. 예,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학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파트로 개발됐을 때 비싼 아파트로 예, 변화될 수 있고 높은 프리미엄 방영될 수 있다는 거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특히나 개발의 압력이 높은 역입니다. 반지하 거주 비율이 13%로 서울 시내 비율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예, 비율을 가져가고 있어서 개발의 압력이 높으니까 이렇게 개발 압력 높은 곳은 빠르게 개발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정리해 드릴게요. 가격 말씀드려 볼게요. 예, 원룸은 5억에서 6억대, 투룸은 5억 8천에서 6억 5천대고요. 예, 쓰리룸 또 발품 잘 파시면 있습니다. 예, 약 실면적 15평 정도의 뭐 베란다도 있는 그런 좋은 실거주하면서 미래의 비싼 아파트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쓰리룸도 있어요. 예, 6억 3천에서 6억 8천대. 전세로 투자하셨을 때 2억 후반에서 3억 초중반이면 만나볼 수 있는 아직까지도 가성비 좋은 예, 강남권 가장 주요 중심 지역의 이러한 매물들 예, 지금이 매수 타이밍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예, 이 지역 발품 또 잘 팔아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를 해보고는 싶지만 그래도 내 좋은 입지를 포기하기는 싫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은 강남 4구에서 고덕 2-2구역 그리고 송파 삼전동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금에 맞춰서 이 지역에 정말 내 시간을 투자하면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그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혜정 대표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드린 정보 외에도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금 상황이 다 다를 텐데요. 그 자금 상황에 맞춰서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좋을지 지역에 대한 이야기, 분석 이야기 다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편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 원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